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그걸 약간 보완해서 나온 확정일자라는 제도도 있어요. 오늘은 전세권을 살펴본 다음에 전세권과 임대차를 서로 붙여놓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전세권 설정 대신 근저당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임대인들이 전세권도 꺼리는데 근저당권은 더욱 등기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급하게 이사를 나갈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방법 첫 번째, 전세권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물건과 채권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채권 계약이에요. 물건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 공부에 기입이 되는 것으로 물건으로 기입이 되면은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반면 채권은 쉽게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약속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전세나 월세로 나눠보면 입주할 때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건물 등기부등본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의 효과가 있는데 우선 변제란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시 경락대금을 먼저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증금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할 때 접수일자와 순위번호라는 게 나오는데요. 만일 살고 있는 동안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 즉 나와 같은 임차인들이나 기타 채권자들은 부동산의 낙찰대금에서 돈을 받아가야 하는데 이때 접수일자와 순위번호에 따라서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게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돈을 받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임대차 계약에서의 우선 변제권 요건인데 확정일자예요. 우리가 계약을 한 후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은 신고를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읽어보시면 확정일자와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무조건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니에요. 애초에 들어갈 당시부터 해당 부동산의 채권 및 기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등 소유권 제한 물건이 없는, 즉 부동산의 상태가 안전한 상태여야 해요. 안전한 상태로 들어가서 전세권 설정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기록함으로써 내 보증금을 그 상태와 순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전세권 설정이 위험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첫 번째로 건물에 설정된 채권이 처음부터 많은 경우가 있어요. 즉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채권과 확정일자 보호를 받는 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더했을 때 건물 가격 대비 높은 비율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도 내 차례가 오기 전에 낙찰 대금이 앞에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모두 배분이 됨으로써 나에게는 돌아오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매로 내가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이전받은 경우, 이거는 건물을 내가 받았을 때예요. 경매에 들어가서 내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해요. 이걸 인수주의라고 하는데 잊지 마시고요. 위에 이런 주택을 흔히 우리가 깡통전세라고 불러요. 그 두 번째, 가처분이 있는 건물에 들어갈 경우인데 가처분이 있는 건물에 들어간다면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데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가처분일 때는 가처분자가 승소를 할 경우 소유권을 가져간다면 이 임차인은 처음부터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권 설정은 의미가 없어져요. 또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인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임대차가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가 계약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돈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든 시간 보내실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임차인 혼자, 세 번째 질문인데, 임차인 혼자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확정일자와는 달리 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부동산의 등기에 공시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 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법원이 있는 등기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설정 방법 및 설정 시 주의할 점을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상의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혼자는 안 되시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서 약속을 받아주시고요. 임대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미리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은 잔금 처리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약속했던 필요 서류를 건네받고, 자기가 준비한 서류를 합해서 법무사에게 건네주면은 그 서류를 이용해서 법무사가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임차인이 법무사를 미리 선임했다면 보통은 법무사나 해당 직원이 잔금 처리일에 현장에 나와서 서류를 받아 처리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설정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보증금 기준 2%의 등록세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등록세 기준으로 거의 모든 물건은 등기세 비율을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등록세 기준 20%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그리고 15,000원 정도의 수입증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요. 여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10만원대 법무사 수수료가 더해지면은 보통 비용으로 설정이 됩니다. 약간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보증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법무사 수수료 포함해서 약 4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법무사 없이 혼자 셀프 등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10만원대 법무사 수수료 아낀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임대인들이 아마 동의를 안 해주실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을까요? 기존 임차인도 잘 못 믿는데 처음 보는 임차인이 와서 내게 중요한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임대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등기에 내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가는 게 싫다, 또는 소문에 아는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을 해줬다가 전세권자가 해지 서류를 안 주고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뭐 고통을 받았다 등등, 뭐 이건 핑계일 뿐이고, 건물주들이 전세권 설정을 싫어하는 실제 이유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불안감 때문일 거예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건 동사무소에 가서 한꺼번에 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인감증명서를 비롯해서 주민등록 초본 및 법무사 위임장 등의 인감도장도 찍어줘야 하고, 이런 소리들을 아직 잘 모르는 임차인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왔다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서류를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하겠죠. 거기다 직거래인 경우는 불안감이 더 커지고요. 다음으로는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확정일자 보호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 및 숙소를 얻어주는 경우에
회사의 자금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자를 직원 명의로 해주기는 위험합니다. 물론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할 수도 있고 개인 회사일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할 수는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거주는 직원이 할 테고 계약자는 다를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 받는 권리인데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예요. 즉 계약자가 임차한 주택에 살 경우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경우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모두 적용이 안 돼요. 좀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은 계약한 분이 직접 그 주택에 들어가서 주택의 인도를 받고 즉 거주를 하시면서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이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근데 계약자는 다른 데 사시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산다면은 우선 변제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그런 경우에요. 내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나는 대항력과 권리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그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만으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대항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라서 이럴 경우에는 꼭 전세권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알아봤어요. 보증금 보호 방법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단점과 맹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과 맹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